지난주 연준의 금년도 마지막 FOMC가 끝난 후 미국의 투자 시장은 파월 의장으로부터 강펀치를 얻어맞았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증시에서 주가 지수가 일제히 폭락하고 공포 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10년물 금리가 단숨에 4.5%를 돌파하여 채권 가격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더욱이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공약으로 내건 정책의 시행이 몰고 올 후폭풍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채권 시장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전략톡의 주제는 파월의 강펀치, 트럼프의 리스크, 10년물 국채금리 6% 찍나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연준 금리 인하 재조정 종료, 트럼프의 겁먹은 채권 시장, 그리고 변동성 장세에서 투자 전략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노톡의 우보 박사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년도 마지막 FOMC에서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재조정, 리캘리브레이션을 종료하고 통화 정책을 신중 모드로 전환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요동을 쳤는데요. 왼쪽 그래프에서 9월 점도표에 찍힌 회색의 중앙값 메디안이 12월 FOMC에서 일제히 연두색 선으로 이동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년과 2026년에 기준금리가 각각 25bp씩 두 번만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연준의 금리 정책이 완만한 속도 조절로 급선회한 배경은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개시한 이후 빨간색 선의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지수와 녹색 선의 실질 GDP 성장, 소매 판매 등 하드 데이터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 시장은 파월 의장으로부터 강펀치를 얻어맞았는데요. 연준의 FOMC 금리 정책 결정 성명서 발표되고 기자회견이 시작되자마자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13.5bp 상승하여 6개월 만에 다시 4.5%를 돌파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주식시장의 공포 지수를 나타내는 빅스가 수직으로 상승했는데요. 혼동하지 마십시오. 7.4%가 아니라 하루 만에 74% 폭등했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대 두 번째로 급등 기록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 증시에서 주가 지수는 다우존스 마이너스 2.6%, 나스닥 마이너스 3.6%, S&P 500 마이너스 3% 폭락했습니다. 특히 금리에 민감한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마이너스 4.4%가 내려 하락세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다음날 파월의 후폭풍은 국채 경매 시장에도 불어닥쳤습니다. 220억 달러 규모의 5년 만기 물가 연동채 팁스의 입찰은 거의 폭망 수준이었는데요. 낙찰금리가 2.121%로 발행금리 WI보다 5.6bp 높은 테일로 마감되었습니다. 낙찰금리가 발행금리보다 높다는 것은 인기가 별로 없어 사실상 입찰이 실패로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응찰률은 2.1배로 평균 2.5배보다 훨씬 낮았고요. 특히 해외 수요를 나타내는 간접 입찰이 51.4%로 평균 77.7%보다 매우 저조했습니다. 그 대신 국내에 직접 입찰자와 딜러들이 해외에서 외면당한 물량을 가까스로 떠안아줘야 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꼽히고 있는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주홍색 막대로 표시된 미국 국채에 대한 해외 보유량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빨간색 선에 중국의 미국채 보유량이 10년 전부터 급락하고 있고 청색 선에 일본의 보유량도 감소 내지 둔화되고 있어 미국채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냉정한 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대표적인 시장 금리인 10년물 금리가
9월 FOMC 금리 인하 개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래간만에 뽀순이가 묻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만기가 긴 채권의 수익률이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야? 이에 뽀시가 대답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 공식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해.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10년물 국채 금리는 실질 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기간 프리미엄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기간 프리미엄, 즉 텀 프리미엄이란 듀레이션이 긴 장기채가 안고 있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것을 공식으로 나타내면 피셔 효과와 같습니다. 이 공식에서 실제값을 측정할 수 없는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대형 변수, 즉 프락시를 사용합니다. 실질금리의 대형 변수는 물가 연동 채권, 즉 팁스 금리이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BEI, 즉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으로 측정합니다. 기간 프리미엄은 제로 쿠폰채 금리를 사용하는데요. 쿠폰이 딸린 채권은 같은 만기라도 듀레이션이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의 구성 요소별로 최근 5년간의 추이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년 만기 팁스 금리로 측정되는 실질 금리입니다. 실질 금리는 경제활동, 인구, 그리고 생산성 등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요. 9월 25일 1.42%였던 실질 금리가 12월 19일 2.02%로 상승했습니다. 3% 이상의 실질 GDP 성장률이 실질 금리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인데요. 이것은 대형 변수로 10년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즉 BEI를 사용합니다.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9월 이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9월 6일 2.03%에서 12월 20일 2.29%로 상승했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의 상방 위험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반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의 공약으로 제시된 정책들이 시행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장기채 보유에 따른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을 반영하는 기간 프리미엄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간 프리미엄은 변동성이 높은데요. 이것은 재정 적자 확대,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 양적 긴축, QT, 그리고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 등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10년제로 쿠폰제 금리를 대형 변수로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9월 13일 0.04%에서 12월 13일 0.57%로 가파르게 상승했는데요. 옐런 재무부 장관의 재정 지출 증가, 대선 과정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트럼프 집권 후 재정 적자 확대, 우려 등이 상승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분석한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설명 요인들을 한 그래프에 폭에서 그려볼까요? 맨 위에 빨간색 선이 10년물 금리의 변동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9월 18일 3.69% 저점에서 지난 목요일 4.5%까지 치고 올라왔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세 가지 설명 요인들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10년물 금리 상승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에 기간 프리미엄 상승률이 두드러졌고요. 상승폭으로 보면 실질 금리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10년물 금리의 상승세는 여기서 그칠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 밸런스의 헤드라인 기사에서 보듯이 채권 시장이 트럼프와 재정 적자에 겁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이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다룬 것인데요. 트럼프의 감세, 법인세 인하가 연방정부 재정 적자를 누적적으로 증가시키고 보편적 관세 및 대중국 특별 관세 부과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며 끈적끈적한 물가와 국가 부채의 증가가 결과적으로 국채 수익률 상승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앞에서 10년물 금리 상승 요인에 대한 분석과 대개 일치합니다. 이에 따라 블룸버그의 보도기사에 따르면
T. 로우 프라이스 자산운용사는 앞으로 10년물 금리가 재정 리스크로 인해 6%를 찍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글로벌 채권 수석 CIO인 아리프 후세인은 2025년 1분기에 5%에 먼저 도달한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6%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앞에서 분석한 대로 트럼프 2.0 정책들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미국채에 대한 해외 수요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채 최대 보유국인 일본은 금년 3분기에만 619억 달러치를 매각했고 중국도 513억 달러치를 팔아치웠습니다. 또한 가까운 장래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거시적 환경은 미국 국채를 덜 매력적으로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10년물 금리 상승에 베팅하는 월가의 투자 은행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노무라는 위에서 아리프 후세인의 주장처럼 6%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970년대 인플레이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ING는 2025년에 5에서 5.5%, JP 모건과 프랭클린 템플턴이 5%까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채권 자산 전문 운용사인 핑코도 장기채 매수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가 나온 직후 에버코어 ISI는 월가에 400명의 투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자의 59%가 내년 6월 말 기준 10년물 금리가 현 수준 4.5%에서 변동이 없거나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고요. 구체적으로 47%는 수익률이 4에서 4.5%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36%는 4.5에서 5%의 범위를 예상했습니다. 앞에서 특정 투자은행들의 분석보다 표본의 크기가 훨씬 큰 이 설문조사 결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예측치를 매일 업데이트하는 에콘 포캐스팅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12월 20일현재 시장 컨센서스를 기초로 향후 2년 뒤 10년물 금리를 예측해 보면 내년 2월 중 4.79%로 고점을 찍고 하락하여 2026년 12월에 4.03%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4.5에서 5% 구간에서 주식 비중 조정과 채권 분할 매수, 그리고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만일 5에서 6%까지 상승하는 구간에 이르면 금리 고점에서 트레이딩을 포함한 적극적인 채권 투자가 바람직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미래의 채권 금리 예측을 정확하게 맞출 수 없습니다. 채권 왕이라고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도 틀리기 일쑤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와 금리 예측 자료를 나름대로 분석하여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끝순서로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유의사항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난주 금년도 마지막 FOMC에서 파월 의장은 9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 재조정을 종료하고 내년부터 신중하고 완만한 금리 인하로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을 분명히 했다. 이는 견조한 GDP 성장률과 트럼프 집권 후 정책 시행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최근 10년물 금리의 4.5% 돌파는 9월 이후 실질금리 상승, 기관 프리미엄 급등,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트럼프 2기 정책 공약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과 재정 확대, 미국채에 대한 해외 수요 감소로 10년물 금리가 6%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어 채권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셋째로, 그러나 시장 컨센서스는 4.5에서 5% 사이에서 변동성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하며 이 구간에서 주식 비중을 축소하고 채권을 분할 매수하며
만약 5% 이상 돌파가 현실화될 경우 트레이딩을 포함한 적극적인 채권 투자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 후 블로그 우보의 경제너머에 들어가면 전체 방송대본 스크립트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놓친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업로드 몇 시간 후 댓글에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벌써 12월도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 지식을 넓히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